자, 이어서 223쪽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배웠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1, y1 그리고 x2, y2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D라고 할까?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빼는 순서 상관없죠. 어차피 제곱될 거니까 상관없어. 자, 지금 배울 거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먼저 얘기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게 편하지. 봐봐, 직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이 둘 사이 거리는 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무렇게 정해놓으면 사람들마다 다 다른 식으로 재놓고 내가 제대로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정의했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점에서 직선에다가 뭘 내렸어? 수선을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과 이점 사이 거리를 이 직선과 점 사이 거리, 즉 제일 짧은 거리죠. 제일 짧은 거리 얘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정의한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얘기야.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이거인데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로 구합니다. 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이 직선의 방정식의 xy 자리에 점의 좌표를 대입한 값이 되는 거야. 거리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 나와야 되니까 밑은 양수니까 분자도 양수가 되려면 절대값을 씌워준 거라고요. 오케이? 자,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도출되는 과정이 우리 교재 223쪽의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자, 얼핏 봐도 알겠지만 그래 그지? 쌤이 설명해도 꽤 많이 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거 티도 없다는 사실, 그치? 이 공식이 요도되는 과정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도 없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대로 써먹기만 하면 돼. 자, 이 공식은 언제까지 써먹겠니? 당연히 끝까지 써먹어요. 끝까지 써먹어. 자, 언제 써먹을 거냐? 그 활용도가 이제 뒤에서 문제에서 나오겠죠. 첫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야. 원래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선생님 없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평행하지 않는 직선 사이는 재는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따로 정해지지 않아. 다만 두 직선이 뭐하는 경우에는 평행한 경우에는 어딜 재나 그 간격이 어때? 똑같겠지. 두 직선이 평행할 때는 어디서 재나 그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유일하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다룬다고요. 그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는 얘기야. 따로 공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뭘 가지고? 어떻게? 자, 평행한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에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한 직선에서 아무 점 하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때려주시면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점이나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계산이 편한 점이겠죠. 계산이 편한 점이라는 얘기는 어떤 점이야? x좌표나 y좌표 중에 하나가 0되면 계산이 편하겠죠. 그지? 따라서 이 점은 x절편이나 y절편 중에 하나를 찾고 그 구한 점과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 공식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구해집니다. 됐지? 자,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언제 또 쓰이냐면 x축, y축 좌표평면 위에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보세요.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한 변이 x축이나 y축에 평행하면
그 넓이 구하는 게 쉽지. 왜냐면 좌표들이 다 구해진 상태에서 밑변의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를 빼면 되는 거고요. 맞지? 높이는 뭐가 되니? 이 점의 y좌표와 얘 둘의 y좌표 똑같으니까 얘의 y좌표와 얘의 y좌표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를 빼서 쉽게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y축의 평행은 마찬가지야. y좌표를 빼면은 밑변 길이 나올 거고요. 얘 x좌표와 얘들의 x좌표를 빼면은 높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어느 세 변도 축에 평행하지 않을 때 얘기야. 자, 이런 상태의 넓이를 구할 때는 기존에 어떻게 구했니? 첫 번째는 적당히 잘라서 구할 수 있겠지, 축에 평행하게. 그러려면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겠지.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야. 구해내면 어쨌든 이 점과 이 점 있으니까 밑변 나오고 이거 높이 구하고 높이 구해서 풀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보다 더 편한 게 뭐야? 이 삼각형들을 꼭점을 다 지나는 뭘 만들어? 직각삼각형들을 딱 그리면 전체 직사각형에서 귀퉁이에 있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넓이를 쉽게 계산해서 빼면 되는 거겠죠. 얘들 넓이를 쉽게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요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를 빼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를 빼면 되고 밑변 높이 나누기 2 하면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삐딱한 삼각형 넓이는 반듯한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귀퉁이에 있는 삼각형들을 드러내는 방법을 구했을 거라고요. 물론 잘라서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뭐야? 바로 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요. 자, 밑변을 뭘로 잡으시면, 예를 들어서 얘를 밑변을 잡겠어. 그 밑변 길이는 점과 점 사이에 그리고 하는 공식 쓸 수 있겠죠. 그지? 저걸 써서 이 밑변 길이 구할 수 있겠고요. 그럼 높이는 뭐가 되니? 얘가 높이잖아. 어떻게 구할까요? 두 점이 있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얘를 써서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막상 배우면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귀찮아. 차라리 이런 경우에도 그냥 만들어서 구하는 게 더 편할 때 많아요. 그치? 근데 자 이렇게 풀려면 어쨌든 세 점의 좌표가 다 정해질 때 얘기고요. 그러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또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겠다. 사실 이런 경우에 넓이를 구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뭐였어?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 안 배웠을 거야. 혹시나 배운 사람이, 들어본 사람이 있나 싶어서. 있는 사람? 좌표를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외의 내용이야. 고등학교 3학까지 하도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아주 예전 교육관에서는 나온 내용인데. 자, 유용한데, 일단은 그렇게 알려주면은 이렇게 연습 안 할 테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줄게요. 자, 정석대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 점과 진 사이 그리고 하는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겠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형태일 때 쓰는 거야? 일반형으로 만들 때 쓰는 거야? 대부분의 문제들은 일반형을 다 어떻게 y는 꼴로 표준형을 바꿔서 문제를 풀지만 유일하게 표준형을 일반형까지 바꿔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점과 진 사이 거리를 구할 때야. 됐니? 그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세제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점 a, 3과 4x-3y 더하기 3은 0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 때? 거리가 2일 때 양수의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지? 자,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점과 진 사이 거리가 공식 그대로 쓴 거지. 루트 a제곱 16 더하기 b제곱 9분의 자, 어떻게 한다? 얘를 x자리 집어넣고요. 얘를 y자리 집어넣습니다. 얘가 얼마다? 2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답이 한번 보자. 4a 빼기 6의 절대값이고요. 얘는 루트 25, 5 갖다 곱하면 얼마 돼? 7 맞니? 자, 4a 빼기 6은 절대값 없애면서 반대쪽에 뿔만 붙이면 되는 거였죠. 4a는 10이면 16 마이너스 10이면 마사 a는 4
또는 마1. 근데 양수의 수가 얼마다? 4. 계산 공식에 집어넣는 문제. 됐지? 자, 두 번째 3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과 0의 수직이고요. 원점부터 거리가 1이야. 얘의 수직이고요.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의 조건에서 뭘 찾으시는데 기울기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 기울기 얼마야? y의 꼴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x야. 그럼 수직이니까 기울기 얼마 되니? 3분의 4가 되겠죠.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인데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이야. 그러면 기울기만 가지고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지. 직선을 만들 수 없잖아. 근데 이 조건을 이용하려면 봐.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이면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1이 되는 건데 이 공식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일단 직선의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일단 직선의 방식을 불완전하더라도 만들어 놓아야지만 저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 여기서네? 점과 직사의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직선의 방식이 일단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그럼 불완전하지만 만들어자. 일단 직선을 y는 3분의 4x, y는 보니까 더하기 k라고 두자. 그치? 일반형 바꿀게. 3을 곱해서 정리하면 4x 빼기 3y 더하기 3k는 0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랑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야 되네.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자 원점이니까 0, 0 들어가겠죠? 절대값 3k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절대값 3k가 얼마입니까? 5가 됩니다. 3k는 얼마? 5고요. k는 얼마? 3분의 5가 된다. 집어넣으면 직선 나오는 거 끝이다. 다른 조건 있니? 없니? 없죠. 그럼 둘 다 되는 거네. 둘 다 되니까 얘를 쳐넣으면 따라서 답은 y는 3분의 4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다. 이대로 써도 없고요. 책에처럼 3을 곱해서 정리한다면 일반형을 표현해도 좋죠. 상관없어요. 둘 다 답이니까. 됐지? 됐지? 오케이. (5-3번) 문제만 한번 볼래? 주어진 직선의 k값의 간격 상상점 p를 지난다. p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k값에 지난 관계 신호는 정점 찾는 거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을 보고 정리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구해진 점 p의 좌표와 다음에 주어진 직선 사이 거리 그냥 공식에 때리면 되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케이. 자, 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야. 6번 평행한 두 직선을 해보자. 2x 빼기 y는 1 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1이네.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요 1라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 때 2루트 5가 될 때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언급하는 자체가 두 직선이 이미 뭐하다? 평행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확인해보면 더 나오겠지만 미리 문제에서 얘기할 수 있어. 기울기 어때? 똑같죠? 평행하네? 그럼 어떡할 거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을 해봐야겠지. 어떻게 하자 그랬지?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에서는 점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어떤 점 뽑을까? 어디서 뽑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볼까? 자, 어떤 점 뽑을래? 만만한 거 x절편에 y절편 뽑자 그랬죠. x나 y 중에 하나 0 대입하자고요. x 0 대입할까?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어요? 궁금해. 그럼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x에 0 넣고요.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절대값 1 더하기 k는 루트 5 곱해주면 5, 10이 되겠네. 1 플러스 k는
별자값 되고 뿔맛이 K는 1을 빼면 되니까 9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상수 K 값을 구하려면 딱히 양수음책이 없으니까 둘 다 답이 되겠군요. 가뿐하지 그지? 평행한 두 지선 사이 거리가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 두 지선 중 한 점에서는 한 점. 꼭 X절편, Y절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구한 거지 아무 점을 하나 꼽고요. 나머지 지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다. 됐니?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A는 3,5, B는 1,1, C는 6,-1 이렇게 있을 때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점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찍어볼까? 어디 있어? 3,5 3,5 A B는 1,1 C는 6,-1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는데 자 어느 세 변도 x과 y축에 평행한 게 없죠. 어떻게? 자 세 변 중에 한 변을 밑변으로 정합니다.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됐지? 나는 AC를 밑변으로 잡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넣겠어. 너네 다른 걸 해도 돼. 자 그럼 AC 길이를 구하겠네. AC의 길이는 AC의 길이가 6 빼기 3의 제곱 9 마이너스 1 빼기 5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루트 45 3루트 5가 되겠죠. 자 이제 높이 구할 차례야. 높이 어떻게 구할 건데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B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직선 AC의 반대식 필요하네. 됐죠? 기울기 보자. AC 기울기 얼마야? AC 기울기는 6 빼기 3분의 마1 빼기 5 마6 기울기 얼마나? 마이너스 2네. 그리고 어느 점? 이 점까지 풀까? y는 마이너스 2 x 빼기 x1 더하기 y1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이 되겠다. 자 일반적으로 바꿔야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해야 되니까 일반을 바꾸기 위해서 좌변 넘기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이 되겠다. 자 그럼 이 직선 AC하고 B 1,1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1제곱으로 씁니다. 또 1제곱으로 씁니다. 루트 5분의 8 됐습니까? 자 굳이 유리 안 해도 되겠다. 유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5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8 징징 4, 3 12가 되겠네요. 괜찮아? 안 힘들지? 자 물론 이걸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직사각형 이렇게 그린 다음에 빼내도 돼. 자 직사각형 얼마야 가로 길이? 여기 6이고 여기 1이잖아. 가로 길이 얼마? 5 맞지? 여기 마이너스 1고 여기 5니까 여기 6 전체는 얼마야? 30 그래서 삼각형 3개 뺄게. 요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2 얘는 1부터 6까지 5 2, 5, 10 나누기 2면 5 얘는 1부터 5까지 4 3에서 1까지 2 4, 2, 8 나누기 1가 4 얘는 3부터 6까지 3 6, 18 나누기 1면 9 18 30 빼기 18 하면 얼마? 12 뭐든지 어찌 보면 계산할 때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시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저기가 좀 더 자신 있는 방향을 푸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까 얘기했지? 만약에 여기서 좌표가 비어 있거나
좌표가 그러니까 미적계수로 박혀 있으면 미지수로 박혀 있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하지, 그치? 그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연습은 꼭 해두셔야 돼요. 음, 7-3번처럼 좌표에 A가 박혀 있으면은 A 위치를 잡을 수가 없잖아, 그치? 위치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삼각형에서 풀기가 힘들 수 있어. 왜? A의 위치에 따라 삼각형 모양이 달라지는 거고, 그치? 그러면 그리고 뭐 빼는 방법으로 가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직접 풀 수밖에 없어요. 해보면 되겠지?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풀세 이제 8번 볼 텐데 유형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까 어떤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뭐였죠?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거야.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살펴봐야 돼. 각의 이등분선 뭔지. 자,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각이 몇 개가 생겨? 개수로는 4개고 종류로는 2종류가 생기죠. 그지? 작은 쪽에 각이 생기고 큰 쪽에 각이 생기잖아. 얘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때 그러면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각의 2등분이라고 그래. 그럼 각의 2등분선도 몇 개 있니? 2개 있겠지. 각이 2종류니까. 하나는 요 작은 걸 2등분하는 이런 직선이 존재할 거고요. 하나는 이 큰 각을 2등분하는 직선도 존재하겠죠. 그럼 눈치챘겠지만 두 각의 2등분선으로서 어떻게 돼?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각의 등선이 두 개가 이렇게 어때? 같아. 여기 각의 등 같죠? x 두 개랑 동그라미 두 개 합치면 뭐야? 180도 되는 거지. 그럼 x 하나랑 동그라미 하나 합치면 몇 도 돼? 당연히 90도 되겠죠. 오케이. 두 각의 등선은 서로 수직이야. 자,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녹색의 각의 등선 볼게. 그럼 이 각의 등선도 하나의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을 구하려면 당연히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A 승인 두 직선이 만나니까 고정점 좌표를 구할 수 있네. 한 점은 구했네. 근데 각을 2등분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한다고. 한가운데로 지나면 되는데 승인.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몰라요. 자, 각의 이동선을 구하려면 각을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각의 이동선을 구할 수 없고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봐봐. 각의 2등분선 위에 한 점을 잡으면 거기서 양쪽 직선에다가 수선의 반을 내릴 수 있겠죠. 둘의 길이 어떻게 되니? 똑같겠지. 한가운데로 가니까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데 잡았어요. 수선 내렸죠? 수선 내렸어요. 둘의 길이 항상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지. 각의 2등분선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각을 만드는 두 직선이지.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또는 모임, 집합이라고 해석해야 볼 수 있어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 몇 개 있어? 꽤 많이 있겠지. 그 많은 점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 녹색 직선을 만들더란 얘기야. 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잖아. 모임이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자취라는 것은 특정할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묻는데 그 점들이 한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아요. 그럼 그런 점들을 막 모아 찍다 보면 뭐가 되겠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겠지. 선이 될 수도 있고요. 곡선이 될 수도 있고요.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취라고 해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수많은 점들이 만드는 도형을 자취라고 불러. 그러면 이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걸 찾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식이 되겠지. 자, 자취의 방정식 구해본 적 있나요? 자취라는 건 처음 듣는 방식을 구해. 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아. 첫 번째, 어떤 점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가정한다. 조건을 맞은 건지는 한 개 아니고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 한 대표적인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의 좌표를 x, y로 둔다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체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도형의 방정식은 결국 xy의 식이지. 직선도 xy 식이고 이차함수도 xy 식이고 원의 방정식 따라 안 배웠지만 xy 식이야. 자체의 방정식을 만드는 얘기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x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면 그게 우리 찾는 이 자체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관계식을 뭘로 찾을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저는 관계식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생각보다 안 힘들어. 이게 다야. 자, 여기서 내 이 점의 점이라면 점의 자체 방식 구하려면 수많은 점들 중에 한 점을 좌표를 잡아서 뭐라 되겠다? x, y를 주겠다. 맞니?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이 둘 사이 관계식을 뭘로 만들 건데 문제에서 말해준 조건 뭐야? 아, 각이 누구세니까 여기와 여기는 어떻다? 같죠? 그러면 x, y와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요. x, y와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갖다 놓으면 x, y가 들어있는 관계식이 만들어지지. 그걸 이쁘게 정리하면 바로 찾는 이 직선의 방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뒤에도 계속 자체가 조금씩 나올 거야.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문제 한번 봐요. (3x) 더하기 4y 빼기 6은요 5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은요 이 둘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을 방정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생겼어? 바늘 쪽으로 날아가겠죠. 이렇게. 얘는 뭐야? 자취라고. 이 위에 점은 한 점이 앞으로 뭐라 한다? x, y. 그럼 x, y 관계식을 뭘 갖췄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다? 갔다 오는 거야. 됐지? 그럼 뭐야? 얘와 얘 사이 거리. 아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분의 x, y 자리에다 이거 치면 얼마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3x 더하기 4y 빼기 6. 자, 얘와 얘 사이 거리.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144네 분의 절대값 5x 마이너스 12y 나오겠죠. 이 둘이 어떻다? 같다라고 만들면 결국 내가 원하는 x와 y 사이 관계식 구해지겠지. 얘를 잘 정리하면 우리가 찾는 각의 이등분선이 나온다. 됐어? 자, 그러면 얘는 5고요 얘는 얼마야? 169니까 13이고 얘는 5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5 이거 곱해주면 13이 곱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13 곱하면 오이씨 39 x 52 y 아이? 진짜 숫자 왜 크네? 여기 여기서 78 이랑 5가 곱하면 25 x 마이너스 60 y 30 여기 나오겠죠. 자, 양쪽에 절대값 있을 때 몇분이 한쪽에는 플러스 풀고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풀죠. 그게 푸는 거야? 39x 더하기 52y 빼기 78은 25x 빼기 60y 빼기 30 하나 풀고요. 하나는 39x 플러스 52y 마이너스 78은 마이너스 붙여서 25x 마이너스 60y 빼기 30 이렇게 두 개 정리하는 거야. 자, 절대값 A가 K다. 어떻게 푸니? A는 뿔마 K입니다. 푸는 거지. 원래는 범위를 안 넣어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푼다라고 했어. 절대값 A는 절대값 B입니다. 어떻게 푸니? A는 뿔마 B입니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둘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A, B가 그대로 똑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좌변 양식이면 14S 그러면 112y 그러면 빼기 48 0 2로 나눌까? 7x 플러스 56y 24 0 자, 좌변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붙으면 39 더하기 25 50 64 플러스 61 나눠보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y
플러스 30 넘어가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8 4로 나누면 되겠네. 16x 마이너스 2y 빼기 428 4728 이렇게 두 개 나와. 왜 두 개 나오니? 가위동사 하나 더 있잖아 여기. 그치? 둘 다 우리 찾는 가위동사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는 어때? 가위동 두 개 나올 때 한 개만 원할 때는 조건 따라주겠죠. 그치? 뭐 어느 점을 지나는 거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 나오겠죠. 그럼 둘 개 기울기가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하나니까 이걸 양수로 이거네. 이게 둘 양수죠?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거야. 자취의 방식 자체가 낯설 거고 그 구하는 방법도 낯서니까. 근데 자 미리 얘기했지만 원방 가서 또 자취의 방식 얘기가 나올 거니까 여기서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두면 좋겠습니다. 봐봐 문제 8-1번 보세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니까 그걸 보면 뭐 말하는 거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피의 자치 바로 각의 이등분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해주면은 이 조건을 쓸 수 있겠지만 각의 이등분선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 메모해두세요. 위에 뭐라도 있어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문제 있죠? 유형 제목에 거기다가 밑줄 켜놓고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렇게 써주세요. 됐니? 8-1번도 두 개 다 구하면 되는 거고요. 8-1은 뭐가? 각의 이등분선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하나만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두 개를 구해놓고 둘 중에서 양수인 것만 골라내시면 되는 거겠지. 어차피 구하는 과정에서 둘 다 구해줄 수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그대로 맞춰야 되니까. 구해보기 전까지는 기울기가 양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둘 다 구해놓고 골라내시면 되겠어. 괜찮겠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으로 들어갈 건데, 자, 원의 방식 가도 직선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고 또 원에서도 막 직선이 막 그어지면서 뭔가 문제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직선은 계속 쓰일 거야. 특히 점과 직선의 공식 둘이 쓰일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동의 방정식이 아직은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형이 우리가 지금 한정된 것만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얼마든지 새로운 유형들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변형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어렵다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럴수록 더더욱 뭐야 기본 유형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 어차피 새로운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배운 이런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 가지고 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이구나라는 이런 문제들마다 어떤 그 접근 방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조금씩 바뀌어 나와도 전혀 생소하지 않고 같은 방법을 풀어낼 수 있어요. 도형의 방식은 그런 단어들이에요. 문제는 전부 다 달라 보여. 주어진 도형도 달라 보이지만 거기에 쓰이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문제 풀면서 여기서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 오늘 배운 것처럼 각의 등선이 등장하겠죠. 각의 등선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각의 등선을 가지고 뭔가 또 다른 문제를 풀게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일단 각의 등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구하면 그 다음 진행을 못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유형별로 어떤 것들을 구해내는 방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그들이 엉켜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 유형들을 확실하게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렇게 알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227까지 했고 당연히 숙제는 230쪽까지 실력업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포인트는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이런 문제들 가지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하면 얘기를 하시고 책으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 표는 아직 안 줬죠 선생님이. 지난번 줬나? 직선의 방정식 부분에 프린트 유형표. 뒤에 나왔구나. 그렇지? 자, 지난번에 나왔던 유형표 프린트 끝까지 다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 직선의 방정식 페이지로 말하면 좀 끊을래? 하나? 땡큐.